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굴러가는 모습을 보면은 네. 내가 보기에는 거의 뭐 노마크 찬스거든요. 네. 꼭 자기가 각도 안 나오는 데서 슈팅할 생각하지 말고 네. 각도 나오는 쪽에 패스를 해서 거기서 골 넣으면 팀이 이기는 거잖아요. 네. 그 생각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자기 팀 공 몰고 가면 뒤에서 백태클 하고 있으니까 지금 노마크 차스인데 사실. 네. 자기 팀을 백태클 하는데 저게 무슨 경기가 되겠어요? 다시 돌아온 윤석열 악재. 자, 어제 한참 이슈가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어제 나왔습니다. 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일단 당선 무효형이 나왔어요. 뭐 상고까지 가야 될 때 최종 선고까지 가야 되겠지만 일단 문제가 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발언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고요. 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요. 2012년도에 한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윤 후보님은 제가 뭐 같이 근무하는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까 자기 뭐 괴로운 얘기 이런 걸 제가 들어준 적은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무슨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저보다 변호사 더 많이 합니다. 제가 굳이 변호사를 뭐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윤우진 그 서장하고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만은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문제가 됐던 발언 두 개를 꼽자면 일단 대선 후보 당시에 건진법사를 당 관계자의 소개로 만난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같이 만난 적 없다. 요 발언. 그 다음에 윤우진 전 서장이죠.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적 없다는 발언. 요 두 개가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이게 의도적인 거짓 해명이다. 거짓이다. 의도가 된 거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좀 어제 그 선고에 대해서 총평을 좀 간단하게 게 좀. 일단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참 여러 가지 소회가 있었던 것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후보자가 됐잖아요. 그때도 가장 야당에서 문제를 삼았던 게 윤우진 세무서장한테 변호사를 소개해주지 않았냐. 그게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일단 뭐 저 현직 검사가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죠. 현직 검사니까. 그리고 윤우진 씨가 그 동생이 윤대진이라고 거기도 나중에 검사장 된 이제 윤석열이랑 소윤 대윤 그룹 굉장히 친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소개시켜줬으면 너무 친하고 가족 같은 사이고 뭐 하니까 내가 소개시켜줬다고 하면 되는데 청문회 내내 나는 소개해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다 나서서 아니 소개해준 적이 없다는데 왜 자꾸 난리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의 12시 다 돼서 그때 뉴스타파에서 녹취록을 깠어요. 동아일보 기자인가? 아니, 어디 기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윤석열 이제 부장검사 시절에 내가 그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그리고 변호사한테 그냥 전화하면 안 받을지 모르니까 윤석열이 소개했다고 문자를 먼저 보낸 다음에 통화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청문회 때 했던 얘기나 이 얘기나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아니 그 청문회 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기자한테 한 이 말 내가 소개해줬다는 말은 거짓말인데 다른 직업도 아니고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둘 중에 하나는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이게 밝혀졌으면은 사과해야 되지 않냐. 그랬다가 정말 엄청난 그걸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공격을 많이 당했고 그때 그 선봉에 쓰신 분이 정청래 지금 저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방송에 나가가지고 금태섭이는 초등학생 같은 질문을 한다. 그 훌륭한 윤석열 그 총장 후보자한테 막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게 왜냐하면 고의냐 아니냐를 따질 때 이런 여러 가지 사연이 있기 때문에 실수로 나오거나 착각을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 청문회장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전부 다 뻘쭘해졌어요. 이게 우리가 계속 아니라고 했는데 본인 녹취록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유죄가 될 수밖에 없는 사건 아닌가 싶습니다. 야, 그 지금 현재 이 행태를 보시면 진짜 만감이 웃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저 국민의힘 390몇 억 물어내라만 하고 있는데 저는 진짜 그 정청래 대표를 만나면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내가 이제 그때 페이스북에 쓴 글을 어제 심심해서 한번 7년 전 건데 찾아봤는데 그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이고 저도 여당 의원이니까
윤석열 검사가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뭐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 아닌데 네. 다만 거짓말했으면은 우리 편이건 저쪽 편이건 잘못한 거 아니냐. 네. 그걸 했다가 정말 그 밑에 보면 국민의힘 가라 눈치도 없냐 막 이거거든요. 네. 그거를 쭉 이끌어온 사람이 정청래 대표고 그런 분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똑같은 말을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다고 선거법 위반이니까 돈 내라 그러는 거는 좀 웃기죠. 의원님께서 어제 판결 좀 총평해 주시면 좀 어땠어요? 뭐 그렇게밖에 선고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은 들었어요. 네. 예. 방금 금연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네. 한번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윤우진 부분은, 그 다음에 건진법사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이슈를요 22년 대선 때 22년 대선 때. 예, 네. 제가 그때 민주당이 있었잖아요. 네. 뭐 상원실장도 했었는데 그때 우리 팀에서 그때 건진법사를 발굴을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뭐 몰랐다 뭐 그런 얘기는 사실이 아닌 걸로 저는 애초부터 네.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 어쨌든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잠깐 좀 네. 썼습니다. 네. 그건 그대로 해가지고 397억 모토해낼 위기에 처한 거 맞는데 네. 그러면 434억은 어떻게 되는 거냐? 민주당. 그 헌법 제 84조 네. 재직증에 소추되지 아니한다. 네. 그 소추에 재판이 들어간다고 판단을 한 서울고법 부장의 결심 이후에 모든 여러 재판부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다 따라가지고 전부 다 그 기일 추정으로 지금 다 중단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 또 헌법 84조의 해석이 저게 맞냐는 생각부터 해서 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네. 조항이 있는 걸로 아는데 네. 그로 인해서 이 나비 효과로 양당이 처하게 된 사정이 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을까? 네. 실제로 434억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제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요. 네. 그때 434억이 어떡하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이거 민주당이 뭐 창가리, 그러니까 당명 바꾸고 해가지고 네. 집행 면탈할 우려가 있으니까 강제 집행 면탈 방지법이라고 뭐 그걸 또 법안을 이 말씀은 한마디로 법인을 기존 법인 없애고 새 법인 차리는 실체는 같은데 그럴까봐 법안을 발의했던 게 그때는 국민의힘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아마 많은 수의 국민들은 도끼인 객긴인데 네. 어제 민주당 의원들 보면 사필 규정이다 빨리 토해내라 뭐 당사 팔아라 어쩌라 저쩌라 라고 네. 막 신이 났잖아요. 네. 좀 부끄럽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아까 금 의원님 뭐 윤우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네. 정말 그때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난리친 게 국민의힘이었습니다. 네. 장제원 네. 뭐 이거 반대로 민주당은 방어를 하고 국민의힘은 공격을 하고 우리 저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성렬이 형 그러고 그랬잖아요. 네, 네. 저는 그때 법사위에서 쫓겨난 직후라 가지고 못 들어갔었는데 네. 대신 이제 저는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했죠.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인권을 도외시하는 몽골 기병식 수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 적절치 아니하다라고 얘기했다가 그때 뭐 폭탄 엄청나게 맞은 적이 있는데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예 어쨌거나 간에 그 진영에 따라 네. 자기가 처한 진영에 따라 태도와 말이 180도 팍팍 변하고도 부끄러워할지 모르는 게 지금의 정치판이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얘기 나왔으니 잠깐만 하면 아니 재판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임기가 끝나면 받는 거다 이런 주장을 좀 하잖아요. 근데 아니 저기 실제로 24년도인가요? 그때 그 민주당 의원님들이 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중에 여러 태양 중에 행위를 빼는 법안을 네, 발의를 한 법안 적이 냈었죠. 있어요. 그게 뭐죠? 좀 설명 좀. 아니, 그게 빠지면 행위가 빠지면. 예, 빠지면 처벌 규정이 없어지고 면소로 되게 됩니다. 그럼 이 대통령도 거기서 쏙 빠지게 되는 거네요. 그런 법안들이 예, 나왔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압도적 다수기 때문에 네. 마음만 먹으면 법사위에서 땅땅땅 해가지고 본회의 올려서 한 이틀이면 끝나요. 필리버스터 포함하더라도. 네. 근데 이제 감히 민심이 들어가지고 그걸 못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공소시효도 그러니까 선거 마찬가지고. 끝나고 나면은 받는다. 네. 그건 뭐 과연 진심일까? 거기다 공소취소 특검법 한다며요. 네, 네. 이건 뭐 저 정치 검찰이 탄압한 거라면서요. 진위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과연 이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개원해라 뭐 당사 팔아라 어쩌라 네. 부끄럽지 않나 이 얘기죠. 그러니까 어제 의원님께서 SNS에 올리신 페이스북에 올리신 거는 약간의 민주당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겠네요. 니네 이렇게 민주당뿐만 아니고 지금 여의도 정치판에 대한 그 경고라고 하기엔 저 뭐 경고 내릴 자격은 없고요. 네. 그 제 생각에 편린을 그냥 말씀드린 거죠. 이게 사실은 보면은 그 민주당이건 또 이 저 국민의힘이건 간에 이 대선 주자가 되고 네. 당의 이제 공식적인 대선 주자가 되면 아무도 꼼짝을 못 해요. 제가 이제 그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저는 사실은 정치권에 처음 들어올 때 안철수 현상이 있으면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 네. 대선 후보를 나섰을 때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면서 대선 캠프의 상황실장이 됐거든요. 네, 네.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선거하면은 뭐 온갖 얘기가 다 있으니까 네. 그런 얘기가 있으면 제가 후보를 찾아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예,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안철수 그 당시는 이제 대학 원장이죠. 네. 안철수 원장이 룸사롱을 다니고 애인이 있다. 네. 그러면 제가 찾아가가지고 뭐 일단 기자들한테 그런 거 없다고 해놓고 나서 가서 이 어디야 저 논현동에 있는 무슨 술집에 이러저러한 사람이 있다는데 사실이냐? 네. 그걸 물어는 봅니다. 네. 그럼 거기서 아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문제가 되고 어쨌든 몇백억을 지금 국민의힘이 물어낼 위기에 놓인 과정을 보면 네. 제가 이제 그 윤석열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 한 3주인가 잠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수지하고 진보지 정치부장 두 분하고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네. 딱 갔는데 보수지 정치부장이 오시더니 제가 그때 캠프에 들어간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 캠프의 네트워크 본부라고 아세요? 그래서 모르는 조직이에요. 근데 내가 전략기획실장인데 모른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알죠? 그랬더니 거기 무속인들이 엄청 있다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이게 그 기자들이 알 정도면 금방 터지겠구나. 네. 그러다가 좀 있다 바로 며칠 되지 않아 가지고 건진법사가 이제 그 당시 윤석열 후보를 캠프에 이제 격려한다고 돌아다니는데 손잡고 이렇게 한 게 신문에 나오면서 터진 거거든요. 네. 그때 누군가 윤석열 후보랑 오래 가까운 사람들이 찾아가서 물어봤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한동훈 의원한테 좀 섭섭하고 한 것도 그럴 때 그거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여기인데 네. 그때 이제 그 문제가 제기되니까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했냐면 네트워크 본부를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오히려 해체시켜 버리고 자기가 건진법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해명을 안 했어요. 묻어놓은 거네요. 그냥. 그러니까 못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게 끝에 가서 결국 책임은 이렇게 당이 지게 되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그 지금 정당들이 너무나 권위적이고 특히 이제 대선 후보 되면은 밑에서 말을 못 하니까 네. 비판은커녕 물어보지도 못하니까 이게 이렇게 당에 큰 피해로 오는 거예요. 의원님 보시기에 윤 전 대통령 리스크가 벗어날 것 같으면 또 발목 잡고 벗어날 것 같으면 발목 잡고 국민의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리스크가 뭐 총선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이라도 네. 전륜을 명확히 하고 네. 관계 설정을 새로 해야죠.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지금 뭐예요 이게? 네. 이건 뭐 전륜 한 겁니까 만 겁니까? 네, 애매하죠 지금. 애매하죠. 네. 여기도 이제 강성당원들한테 올라탄 지금 주류 세력, 네. 당권파들이 어떻게든 자기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고하고자 지금 애매한 걸로 계속 가고 있는데 네. 언젠가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네. 국민의힘 내 들어왔는데 내 이놈들 네. 내 한번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말아먹어 버릴 거야. 네. 뭐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나와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완전히 말아먹고 있는 겁니다.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당을 지키고 자기들 어떻게든 목숨 보존하고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는 건데 네. 이렇게 명확히 손끝 잡고 계속 가는 한은 그게 안 돼요. 네. 그러면 저 집권 여당이 아무리 내용에 휩싸이고 민심에 반하는 네. 그런 뭐 당론을 택해가지고 그냥 직진을 하더라도 네. 그로 인한 반사이익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지도부가 있고 그걸 방임하거나 눈치 보는 그런 의원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는 절대 그 그늘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 여기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쓰셨어요. 국힘은 이준석 대표 쫓아내는 순간부터 망조들었다. 죄진 대로 가는 거다. 제가 이걸 읽은 게 뭐냐면 내년 1월, 2월 되면 오세훈 서울시장 대법 판결 날 거로 예상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 이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도 633 원칙으로 하면 그 즈음에 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월 전대까지 열려. 그러면은 국힘 이제 의원님도 말씀하신 국힘의 어떤 아주 개혁이나 아주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라는 예상을 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누가 떠오르냐? 한동훈, 이준석 이런 인물들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른단 말이에요. 좀 전망 어떻게 하세요? 내년 1, 2월 뭐 1분기 그때 국힘 상황. 보수에서는 당연히 지금 이번에 어려운 선거를 뚫고 당선된 한동훈 의원에 대한 기대가 크고 네. 또 이 당대표를 지냈던 지금 개혁신당 대표로는 이준석 대표한테도 기대가 큰데 네. 어쨌든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네. 최근까지 아직까지는 이 저 두 분이 이렇게 협력을 한다거나 네. 뭐 힘을 합친다거나 그러기는커녕 보면 인사도 잘 안 한다 뭐 이런 네. 게 기사가 될 정도인데 근데 이제 정치라는 게 웃긴 게 지금 보수에서 이 대선 주자를 꼽는다면 아직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오세훈, 이준석, 뭐 저 한동훈 이 정도인데 이 쉽게 생각하면은 저 두 사람만 꼬꾸러지면은 나다. 내가 보수의 대표다. 근데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네. 이렇게 계속 저 사람도 커지고 나도 커지다 하다 보면 이제 한 명이 되는 거지. 네. 잘려 나가다 보면은 진짜 잇몸 입술 다 떨어지면 이빨만 남아서 못 버티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들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이준석이 잘 돼야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한동훈 의원이 커져야 자기도 커진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그러기를 기대합니다. 아니 우리 이제 저희 목요일에도 방송을 하는데 진보 쪽 이제 강수영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준석 대표는 2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2등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말이 법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좀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디서 언제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해요? 강수영 변호사라고 이제 저희 이제 진보 쪽 아니 2등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그렇게. 본인이 이렇게 평론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의원이랑 이준석 대표가 좀 이렇게 좀 소문을 잡고 이 보수를 좀 재건하는데 좀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사실 좀 이제 금 의원님도 그렇지 말씀하셨지만 그런 의견이 좀 있잖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전망 그렇게 좀 될 가능성이 좀 있으세요? 아니면 실제로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두 분이 네. 각자 간에 서로를 보완제로 생각 안 하고 대체제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뭐 여기가 잘 돼야 나도 같이 커지고 네. 왜 저 아영 가구거리 같은 데 가보면 가구점들이 막 모여 있잖아요. 네. 언뜻 생각하기에 그냥 큰 걸 갖다가 왜 따로 지면 혼자 손님 다 받아갈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모여 있냐 분산되게. 네. 입소문이 나니까 거기에 손님이 많이 오고 그러면 아무래도 내장객이 더 평균적으로 많아진다라고 그리고 여기 볼 거 많다 이런 그렇죠. 게 나야 이제 오니까. 그렇죠. 초이스도 많을 수가 네. 있고 뭐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성황을 이뤄야 됩니다. 적절한 비유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진짜 약간 좀 이 두 분이 가끔씩 갈등하고 이제 뭐 서로 비판도 주고받고 하는데 사실 정치인들이 결국은 경쟁하니까 네. 비판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의원을 비판하거나 한동훈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걸 보면 주로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많이 비판을 합니다. 이번에 저 정의안인가요? 부산 그것도 뭐 당원 게시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적인 문제는 죽기 아니면 살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이런 거는 이견이니까 네. 좀 나중에 타협해서 어떤 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옳고 그름이 있는 이슈로 가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항상 살수를 날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하냐든지 네. 청년 문제를 어떻게 하냐 이런 게 아니라 너는 당원 게시판 썼지 않냐. 네. 아니면 뭐 너는 그 정의안 할 때 그 부산시장 선거 이게 있지 않냐. 네. 이런 식의 공격을 주고받는 걸 보면 네. 조금 그거랑은 좀 달라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덧붙이실 말 있으세요? 참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굴러가는 모습을 보면은 네. 내가 보기에는 거의 뭐 노마크 찬스거든요. 네. 거기 꼭 자기가 각도 안 나오는 데서 슈팅할 생각하지 말고 네. 각도 나오는 쪽에 패스를 해서 거기서 골 넣으면 팀이 이기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생각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자기 팀 공 몰고 가면 뒤에서 백태클 하고 있으니까 지금 노마크 차스인데 사실. 네. 자기 팀을 백태클 하는데 저게 무슨 경기가 되겠어요? 그러네요.